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시는 적포도주 추출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또 어떤 음식과는 피하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적포도주 추출물, 레스베라트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포도주에서 나온 거니까 몸에 좋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적포도주 추출물의 핵심 성분은 바로 레스베라트롤이에요. 이 성분은 포도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좋은 성분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적포도주 추출물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적포도주 추출물과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레스베라트롤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적포도주 추출물 영양제를 드실 때 호두 서너 알을 함께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식 삼아 먹은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조합이었던 거죠. 그분 말씀이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지용성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 다음으로 올리브 오일도 정말 좋은 파트너예요. 지중해식 식단에서 올리브 오일과 적포도주를 함께 즐기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준다고 해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하고 식사 후에 적포도주 추출물을 먹는다면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보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런 식습관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들은 실제 적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는 알코올 없이 건강에 좋은 성분만 추출한 영양제를 먹으니까 더 좋은 거죠.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도 적포도주 추출물과 아주 잘 어울려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둘 다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 함께 작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은 해주셨는데 식습관 개선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생선을 드시고 적포도주 추출물도 꾸준히 챙겨 드셨어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약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이런 식습관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어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레스베라트롤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요.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를 활용한 요리와 함께 적포도주 추출물을 먹으면 정말 좋아요.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오후에 출출할 때 방울토마토를 자주 먹어요. 그때 적포도주 추출물을 함께 먹으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 되는 진짜 다크 초콜릿 말이에요. 이것도 적포도주 추출물과 환상의 궁합이에요. 카카오에도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레스베라트롤도 폴리페놀의 일종이니까 같은 계열의 항산화 물질끼리 만나서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어야 해요.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그 깊은 맛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써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밀크 초콜릿보다 다크 초콜릿이 더 좋아요. 베리류 과일들도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에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레스베라트롤과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된다고 해요.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고 적포도주 추출물을 함께 챙겨 드시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녹차나 홍차 같은 차류도 좋은 파트너예요. 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도와준다고 해요. 식사 후에 따뜻한 녹차 한잔 하시면서 적포도주 추출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너무 뜨거운 물로 차를 우리시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물로 우리시는 게 좋아요. 마늘과 양파도 의외로 좋은 조합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작용하면
혈액순환 개선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한식을 드실 때 자연스럽게 마늘과 양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적포도주 추출물의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보카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레스베라트롤의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를 높여준다고 해요. 요즘 아보카도 샌드위치나 아보카도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식사 후에 적포도주 추출물을 챙기시면 정말 좋아요. 강황도 좋은 궁합이에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레스베라트롤과 만나면 항염증 효과가 강화된다고 해요. 요즘 강황 라떼나 강황을 활용한 요리들이 인기잖아요. 그런 음식들과 함께 적포도주 추출물을 먹으면 염증 관리에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정말 좋아요. 이런 채소들에 들어있는 엽산과 비타민 K가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도와준다고 해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조합이에요. 아침에 녹색 주스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적포도주 추출물도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반대로 적포도주 추출물과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자몽이에요. 자몽이 비타민 C도 많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적포도주 추출물과는 궁합이 안 맞아요. 자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우리 몸에서 레스베라트롤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요. 그러면 레스베라트롤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자몽 주스와 함께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걸 관찰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흡수가 잘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적정량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몽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적포도주 추출물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띄우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주의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영양제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이 레스베라트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빈속에 커피와 함께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와 함께 여러 영양제를 드셨대요. 그런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커피와 영양제의 조합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1시간쯤 후에 영양제를 먹고 커피는 그보다 더 나중에 드시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적포도주 추출물을 드실 때는 시간을 좀 띄워서 드시라는 거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유제품, 특히 우유도 조심해야 해요. 우유의 칼슘 성분이 레스베라트롤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드시면서 영양제 챙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적포도주 추출물만큼은 다른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치즈나 요거트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함량이 높은 유제품들은 다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아까 그릭 요거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베리류와 함께 먹을 때 얘기고 적포도주 추출물은 따로 시간을 두고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철분 보충제도 주의가 필요해요. 시금치나 붉은 고기 같은 음식에 철분이 많잖아요. 철분과 레스베라트롤이 함께 있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둘 다 중요한 영양소인데 함께 먹으면 둘 다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특히 철분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철분제는 보통 아침 공복에 먹으라고 하고 적포도주 추출물은 식후에 먹는 게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점심이나 저녁에 철분이 많은 고기를 드셨다면 적포도주 추출물은 좀 나중에 드시는 게 좋아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 보존료, 인공 조미료들이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으면 레스베라트롤의 항산화 효과를 방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을 생각해서 적포도주 추출물을 챙겨 드시는 분이라면 애초에 가공식품을 많이 안 드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바쁘다 보면 가끔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적포도주 추출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 특히 독한 술은 절대 피해야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적포도주 추출물은 포도주에서 나왔지만 실제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안 좋아요. 알코올이 간에서 레스베라트롤을 분해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게 해요.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혈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레스베라트롤은 그 반대 작용을 하잖아요.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적포도주 추출물을 드신다면 음주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도 좋지 않아요.
탄산음료의 당분과 인산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의 흡수를 방해해요. 요즘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서 역시 좋지 않아요. 목이 마를 때 시원한 탄산음료 한 모금 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탄산수나 일반 물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레스베라트롤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 흡수에도 탄산음료는 방해가 되거든요. 매운 음식도 주의가 필요해요. 정확히는 과도하게 매운 음식이요. 적당히 매운 건 오히려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맵게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줘서 레스베라트롤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 분들은 매운 음식 참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적포도주 추출물을 같이 먹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기름진 튀김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산패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트랜스지방과 과산화지질이 많아서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요. 레스베라트롤이 항산화 작용을 하려고 해도 튀김, 음식 때문에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만 다 써버리는 거예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적포도주 추출물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여전히 치킨이나 튀김을 자주 드시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서 답답해 하시길래 제가 식습관을 좀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조리 방법을 바꾸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셨더니 그제야 몸 상태가 좋아지시더라고요. 백미나 정제된 탄수화물도 조심하셔야 해요. 백미, 흰빵,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레스베라트롤의 항염증 효과가 이걸 막는 데만 쓰이는 거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현미, 잡곡, 통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시면 돼요. 이런 식품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도 방해하지 않아요. 짠 음식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잖아요.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과도한 나트륨 때문에 그 효과가 상쇄되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 맛있긴 한데 대부분 짜잖아요. 젓갈, 김치, 찌개류. 저도 이런 음식들 정말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씩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나트륨이 적은 양념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감초나 감초가 들어간 한약도 주의가 필요해요.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의사 선생님께 적포도주 추출물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꼭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고혈압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드시면서 적포도주 추출물도 함께 챙겨 드셨어요. 처음에는 혈압이 잘 조절됐는데 어느 날부터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적포도주 추출물이 혈압약의 효과를 너무 강화시킨 거였어요. 이분이 뭘 잘못하신 게 있었냐면요. 자몽을 거의 매일 드셨대요. 자몽이 혈압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자몽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고 적포도주 추출물과도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자몽을 끊고 적포도주 추출물도 용량을 조절하시니까 괜찮아지셨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뭘까요? 아무리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도 조합과 용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실전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적포도주 추출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요. 첫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늦게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시점이 가장 좋아요. 둘째, 물과 함께 드세요. 충분한 물을 마시면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돼요. 최소한 한 컵 정도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드실 거면 매일 아침, 저녁에 드실 거면 매일 저녁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면 몸이 적응해서 더 효과적으로 흡수해요. 넷째,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실 때는 조합을 생각하세요.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과는 함께 먹어도 좋아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제나 칼슘제와는 시간을 띄우셔야 해요.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적포도주 추출물이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하고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리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셔야 해요. 여섯째, 계절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물을 더 충분히 마시면서 드시고
겨울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일곱째, 식단 전체를 고려하세요. 적포도주 추출물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보조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적포도주 추출물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일주일이나 한 달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고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처음 한 달 동안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개월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3개월째부터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걸 느끼셨대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적포도주 추출물을 고르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싼 제품은 함량이 낮거나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순도도 중요해요. 어떤 제품은 다른 성분들을 많이 섞어서 실제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제품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알약 형태가 좋은지 캡슐이 좋은지도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캡슐 형태가 위장에서 더 부드럽게 흡수된다고 해요.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캡슐 형태를 권해드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적포도주 추출물과 잘 맞는 음식들은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토마토, 다크 초콜릿, 베리류, 녹차, 마늘, 양파, 아보카도, 강황, 녹색 채소 같은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레스베라트롤의 흡수를 돕고 효과를 강화시켜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은 자몽, 커피와 함께 먹는 것, 유제품과 동시 섭취,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가공식품, 술, 탄산음료, 과도하게 매운 음식, 튀김, 정제된 탄수화물, 짠 음식 이런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적포도주 추출물을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식습관이 중요해요. 좋은 음식들과 함께 먹고 나쁜 음식들은 피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적포도주 추출물은 보조 건강식품이에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건강한 생활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적포도주 추출물은 거기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예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영양제만 잔뜩 먹고 운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영양제는 열심히 챙기는데 밤을 새우거나 과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건강은 하나의 퍼즐이에요. 영양제,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져야 완성되는 거예요. 적포도주 추출물은 그중 하나의 조각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특히 혈관 건강, 항산화, 항염증 효과 면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은 성분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드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